내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 다들 읽으셨나요? 네, 읽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면역력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면역력은 바로 말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면할 면, 연병역이라고 해서 네, 전염병을 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 그리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하는 미세먼지, 이러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도 이 병원균을 퇴치를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면활하게 면역력이 진행이 되는 상태가 이제 면역력이 높은 상태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낮은 상태는 이러한 면역력이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조금 더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환이 잘 걸리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면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면역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저희 메나테크 9층에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안전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병원균을 차단하는 방어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1차 방어막이 바로 우리 몸의 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코 안쪽의 점막이나,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위 장관의 점액층, 아니면 피부 표면에 피지가 나오는 피지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병원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1차 방어막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 병원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공격을 하는 부분은 바로 선천면역이라고 합니다. 선천면역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바로 타고나고 전달받은 면역 체계 시스템인데요.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1차로 선천면역이 병원균을 공격을 해서 병원균을 없애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병원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 침입을 하는 순간부터 바로 그 병원균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모으고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같은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또다시 그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병원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2차 공격이 바로 획득 면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 겨울에 독감 예방접종 하셨나요? 아마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감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이 후천적인 획득 면역으로 인해서 독감에 걸렸을 때 이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 독감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면역력을 조금 높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조금 불규칙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자주 먹는다거나 할 경우에도 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아니면 나는 수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에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이렇게 수면이 부족한 것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0년 3월,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이런 3월 달에는 환절기,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절기로 인한 큰 온도차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도 우리 몸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이 받는 스트레스,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라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현대인의 약 90% 이상의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스트레스도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 노화가 오게 되면 노화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병원균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알아봤던 병원균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원활하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킨 요인들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도 저희가 잘 주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는 바로 감기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의 한 10도 차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날씨를 보니까 한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있었는데 또 낮의 기온은 또 영상 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클 때 우리 몸에 감기가 걸리기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증상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들이 잘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아니면 감기에 걸렸어도 감기가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에 잘 걸리는지 감기가 오래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염증 증상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즉각적인 증상이 바로 염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술 옆에가 잘 트거나 아니면 입술 옆에 이제는 수포가 올라오는 이런 염증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양한 염증 증상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탈입니다.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제 음식물과 함께 우리 몸에 이제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위 점막의 소화관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배탈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면 아마 대상포진일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상포진이 왜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이제 척추 속에 신경 안에 꼭꼭 숨어 있다가 수십 년을 같이 우리 몸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수십 년 동안 잠자코 있던 이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낮아진 그 틈을 타서 발생이 되는 게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 4가지 신호들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기후에 이제 환절기인데요. 면역력과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거의 뭐 뉴스나 아니면 생활 관련된 뉴스를 보면 환절기라고 하면 거의 그 뒤에 수식어로 면역력이란 단어가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면역력이 낮아지냐면 첫 번째로 일교차가 크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피부와 근육에서 이 일교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피부와 근육에서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욕 저하인데요. 식욕은 곧 건강을 상징합니다. 식욕이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음식물을 잘 못 먹게 되는데 음식물을 우리가 공급을 잘 몸에 못 해주게 되면 말 그대로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되죠.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면역세포의 에너지 전달이 잘 되지 못해서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3월 달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사실 저도 계속 미세먼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사실 좋았던 적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미세먼지는 활성산소를 유발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성된 활성산소는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세포가 잘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면역력이 정말 잔인한 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환절기와 면역력이 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대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면역력이 지금 3월에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수록 감염도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2019년도에 가정학회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도 잘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야 코로나로부터도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단기적, 장기적 노출이 됐을 때 사망률이 증가되는 요인은 분명하다라고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꾸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임신부나 조사나 그리고 저체중에도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환경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면역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면역세포도 영양소가 잘 공급이 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영양소 중에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양소 한 개라도 부족해지게 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면역을 지원해주는 이런 영양소들을 놓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면역 지원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메나테크에서 면역 지원 캠페인을 이번에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됐고요. 면역력을 업해주는 면역 지원, 메나테크의 면역 지원 아이템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 메나테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면역 지원해주는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옆에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서포터 생활 패키지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헬스 패키지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생활 패키지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이 프로모션 제품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저희 메나테크에서 정말 면역력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죠. 엠브로토스인데요. 엠브로토스는 식약처로부터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우리 제품은 특히 글리코 영양소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요. 두 번째 제품은 저희 메나테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엠브로토스 AO입니다. 엠브로토스 AO 제품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강력한 항산화 영양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이유는 비타민 E를
약간 보호해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비타민 E가 들어왔을 때 비타민 C가 절약작용을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나붐이라고 하는 비타민 C 제품인데요.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면 아세로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메나붐 이 비타민 C 제품은 여러분이 평소에 물에 타서 쉽게 드실 수 있는 비타민 C 제품이고요. 그 다음 제품은 오메가3 위드 비타민 D입니다. 오메가3 제가 이 제품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원 때 생선 섭취와 심혈관계 질환, 중금속 농도를 제가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생선 섭취 기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놀란 이유는 먹이사슬 가장 아랫단계인 생선, 특히 멸치를 주 원료로 이용을 했는데요. 멸치가 중금속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생선입니다. 저희 메나테크 제품은 오메가3로 멸치를 주로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와 함께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 성분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우리 몸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튜리퓨어 제품입니다. 우리 간 건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튜리퓨어 제품은 밀크시슬이 함유되어 있는 파우더 제품으로 물에 타서 여러분들이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몸에는 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그때부터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에 쿠퍼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 병원균이 들어오게 되면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세포를 간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해독 기능에 그리고 병원균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면역 서포팅 생활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제품일 텐데요. 바로 손 소독하는 손 소독 제품입니다. 스프레이 형식이고요. 이 제품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식물 유래 성분으로 구성이 된 제품인데요. 편백나무와 유칼립투스, 티트리가 함유된 식물 유래 성분 99.9%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항균력이 99.9%로 인증받은 제품인데 제가 한번 분사력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입자가 고와서 손에 뿌려도 물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소독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손에서 정말 놓지 않는 물건이 있으실 텐데 아마 핸드폰이겠죠. 사실 핸드폰 굉장히 오염도가 심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닦으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티슈에 뿌리셔서 핸드폰을 닦아주시는 용도로 쓰셔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공용 화장실 쓰실 때 굉장히 조금 꺼림칙한 게 이제 요즘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럴 경우에 변기에 뿌리시고 앉으시면 굉장히 조금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문 손잡이에 뿌리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공기 중에도 사용하시면 우리가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손 소독제입니다. 그 다음 제품으로는 세탁 세제입니다. 세탁 세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이 아니냐라고 하실 정도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세탁세제 또한 천연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위에 하얗게 거품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거품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천연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을 죽이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천연 세제로 세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섬유유연제를 쓰게 되면 화학 성분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세탁 세제로만 사용을 하시고 그 후에 섬유유연제를 별도로 사용을 하시지 않으셔도 섬유유연제 사용하신 것처럼 굉장히 옷이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품에 일절에 물 한 방울이 들어가지 않은 초고농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탁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으로는 주방 세제입니다. 이 주방 세제 또한 천연으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주방 세제인데요. 혹시 가정에서 채소나 과일 드시기 전에 어떤 제품으로 세척을 해서 섭취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별도의 세정제를 사용을 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별도로 구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방 세제는 일종 주방 세제이기 때문에 채소, 과일 아니면 아이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아이용 식기 아니면 또 젖병까지 다 세척하실 수 있는 천연 주방 세제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 중에 초순수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초순수라는 거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정밀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3차 증류수라고 하는데 이 3차 증류수는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H2O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성장하지 못하고 굉장히 안심하시고 항균력이 뛰어난 천연 세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제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증진시키실 수 있는 헬스 패키지와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는 생활 패키지 3종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면역력을 올리실 수 있는 건강과 생활을 함께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점점 강의에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응원 메시지, 그 다음에 격려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몇 가지 좀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좀 드릴까 합니다. 드릴까 하는데 저희 제품에 대해서는 워낙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든가 그 다음에 AO라든가 오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새롭게 드리는 증정품으로 드리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먼저 이게 세탁 세제가 천연 세제인데 그럼 유통기한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세탁 세제 같은 경우에는 천연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봉을 하신 다음에 2년 이내에 사용을 하시면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번이나, 저 한 통으로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총 용량은 900ml고요. 기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세탁을 하실 때 평균 약 5kg 정도 세탁물에는 이 위에 쓸 수 있는 용량이 있는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서 10ml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금 5kg 기준으로 10ml 사용을 하시는데 조금 더 많을 경우에 20ml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 40에서 45회 세탁을 하실 수 있는 양이라서 초고농축이기 때문에 절대 많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제가 천연이라서 이 섬유유연제는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천연 세제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섬유유연제를 별도로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세탁을 한 다음에 섬유유연제 사용하지 않아도 한 것처럼 굉장히 보들보들한 세탁물의 촉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주방 세제, 네. 일종 주방 네, 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용도가 또 있을까요? 요즘에 항상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실내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손을 씻어요. 맞습니다. 손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가정에 비누나 손 세정제 구비해 놓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구비 못 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방 세제는 일종 세제고 피부에 무자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손 세정제가 없으신 분들은 별도로 용기에 담으셔서 화장실에서 손 세정제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한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 네. 스프레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주 마케팅에서 어렵게 이번에 소싱한 제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손에 사용하는 거 말고 네. 아까 저희 냄새도 맡아보니까 냄새가 네. 되게 좋아요. 네. 다른 용도로도 또 쓸 수 있나요? 이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 향이 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차 안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곳에 뿌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티슈에 묻혀서 핸드폰을 닦으시는 거는 정말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나 아니면 특히 현관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 닫으실 텐데 특히 현관문 문 손잡이에 뿌리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기에 이렇게 뿌리시면 공기 정화 효과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